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뇌과학적으로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이 심하면 심한 경우에는 ADHD가 나타나거나 굉장히 산만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합니다, 이런 고민이 많이 하시잖아요.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산만한 이유가 뭐냐면 우뇌와 좌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지 않아서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좌뇌가 발달하고 여자는 우뇌가 발달했다, 요즘에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나 좌뇌는 언어, 논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담당하고, 직관, 뭔가 예술, 창의, 그다음에 인지, 감각 이런 것들은 우뇌가 더 많이 담당한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그 간질 때문에 한쪽 뇌라도 살려보자, 이런 것 때문에 좌뇌와 우뇌를 이어주는 뇌량이라는 부분을 끊어주는 수술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뇌와 좌뇌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기 시작한 게 뇌과학의 거의 시초 같은 실험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뇌는 인지하고 좌뇌는 설명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분들을 그 분리뇌라고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가운데를 가리고 우뇌가 볼 수 있도록 왼쪽에다가 웃으세요 라고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웃습니다, 실제로. 왜? 우뇌가 인식했으니까 씩 웃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왜 웃으셨어요? 물어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좌뇌는 우뇌가 왜 웃었는지 몰라요. 우뇌가 웃으려서 웃었거든요. 근데 좌뇌는 내가 왜 웃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이나 막 던집니다. 네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웃었어. 어제 재밌는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 생각나서 웃었어라고 아무렇게나 막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화라고 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걸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허언증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연구를 통해서 좌뇌와 우뇌가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고,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있을 때, 균형 있게 움직이지 못할 때 사람이 산만해지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제 아들 2명이 둘 다 유튜브에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현우는 좌뇌가 더 많이 발달한 스타일입니다.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수학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지훈이는 우뇌가 더 발달한 스타일이죠. 뭔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지나가다가도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동네가 바뀌었다거나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캐치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현우는 좌뇌형이고 지훈이는 우뇌형입니다. 근데 현우는 산만하고 지훈이도 산만하거든요. 근데 지훈이는 우뇌가 더 발달해서 산만한 거고, 현우는 좌뇌가 더 발달해서 산만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뇌과학적으로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이 심하면 심한 경우에는 ADHD가 나타나거나 굉장히 산만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좌뇌가 훨씬 더 많이 발달한 것 같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우뇌가 훨씬 더 많이 발달한 것 같다, 반대쪽 뇌를 더 많이 쓰도록 훈련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뇌과학적으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뇌가 특히 발달한 아이들, 그리고 우뇌가 특별히 발달한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면 될까요? 좌뇌를 쓰는 친구들은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려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우뇌를 많이 쓰는 친구들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좌뇌와 우뇌를 판단하는 간단한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깍지를 꼈을 때 저처럼 오른쪽 손가락이 올라가면 좌뇌형 인간이구나, 반대로 왼손이 올라가면 우뇌가 조금 더 발달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고요. 팔짱을 꼈을 때 저처럼 오른쪽 팔뚝이 올라가면 좌뇌형이구나, 반대로 왼쪽 팔뚝이 올라가면 우뇌형이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더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확실히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뇌가 발달한 친구와 좌뇌가 발달한 친구, 어떤 친구가 더 수학을 잘할까요?
우리는 좌뇌가 발달한 친구가 수학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좌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왜 좌뇌와 우뇌의 활동을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되냐면, 수학은 내가 말로 하는 거를 식으로 바꿔주고 그 식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주는 게 좌뇌와 우뇌의 발달을 돕는다고 잘 알려져 있는 거죠. 나 자신이나 우리 아이가 약간 산만하다, 뭔가 불안하다 할 때는 좌뇌와 우뇌가 혹시 너무 한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반대쪽 훈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좌뇌와 우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려는 노력을 스스로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뇌와 좌뇌가 균형 있게 발달했을 때 학습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좌뇌와 우뇌를 모두 쓰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